전면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수원시가 소방 도로 개설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경기 회복, 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현장에서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아연 이전에 비해서 활기를 띠었죠.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1차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업소들이 이제 그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라든지 경기장 관람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 중지됐던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겨주셨습니다. 지난 2주간 현장에서 느낀 지자체장의 그 느낌은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내 주요 거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 또 자영업자라든지 택시기사 이런 분들은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역력했고요. 한편 또 방역이 완화되는 것에 따른 또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은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대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발적 방역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영업자분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도 해주셨는데 예. 어찌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매출이 그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몇 달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을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절실히 느끼죠. 저는 이제 그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는 만큼 이제 조금 숨통은 트였지만 하루아침에 당장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거고요. 아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면 또 그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가냐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예. 수원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가 이제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정책을 갖고 그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 또한 수원시 일상회복 추진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또 다수의 확진자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은 또 지자체가 해야 되거든요. 방역을 수행하면서 경증이라든지 무증상 확진자 이런 분들은 재택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런 건 이것대로 해가면서 또 그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적, 물적 그 모든 총동원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지자체가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또 수원역 앞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폐쇄 이후에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현재 또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60년 이상 수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역 앞에
성매매 직결지가 있어서 네.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자아상처럼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일은 우리 시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제 성매매 직결지 중앙을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새로 내겠다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소방도로 개설 또 한편으로 이번 종사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자활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또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단속 그리고 그 시민분들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게 됐거든요. 지난 5월 모든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 없이 성매매 직결지가 60여 년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사라지게 돼서 네.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소방도로 1단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길이가 한 163m 정도 되고 폭이 6m 정도 되는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그곳에 이제 낡은 상수도 또 하수관 교체 또 도시가스 공급관 LED 또 가로등 CCTV 이런 것들이 새로 설치되고 교체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2단계 소방도로 개설도 하고요. 또 그곳 한켠에는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다목적 거점 공간을 놓고 녹지 공간도 놓으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고요. 지난 20년 이상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난달 10월 22일 날 완전히 이제 해제가 돼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것만 갖고도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성매매 집결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폐쇄한다고 했을 때 뭔가 막 고성이 오가고 예. 또 물리적 충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업소의 업주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줬고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그 방법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인선 7기 들어와서 수원역 가로정비 추진단이라고 하는 시 조직을 아예 그 동네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서 공직자들이 그 직결지 안에서 들어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업소 관계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저항 없도록 그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인간적 관계를 맺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상당한 그 강력한 단속과 또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성의 전화 같은 그 시민 사회 단체들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회 기관들이 소통하면서 목표를 공유하고 또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쉽게 나타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제 정부는 통제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의 정부가 사업을 한다면 이제 모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자체장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공직의 일이라는 게 현장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서류 심사로 붙이고 탈락시키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가 결국 정책 주도권을 갖고 현장에 정권을 주고 최대한 주민들과 협업하면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3사원 수원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무려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또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나가실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벌써 12년째 들어갔습니다. 네. 내년 6월 말이면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고 그렇죠.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 중심의 시정 가치 그것을 앞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굳건히 제도화시키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1년간 쭉 이뤄왔던 그 주요 사업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그것들이 그 다시 한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바뀌지만 시민의 삶은 계속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3일이면 125만 수원시가 이제 특례시가 됩니다. 네. 광역보다 큰 기초지자체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례시라는 것으로 재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특례시 출범과 함께 수원의 새 시대를 여는 사업들이 제대로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원시에 대한 애정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태현 수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